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뉴스에선 AI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처럼 병도 진단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 신기하긴 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도 궁금해서요.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연배분들께 물어봤죠. 스마트폰이 알아서 도와주는 기능 써보신 적 있으세요? 스마트폰이 알아서요?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영상 추천해 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잡해 보여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쓰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길 찾을 때,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 볼 때,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예쁘게 보정되는 것. 이게 다 똑똑한 비서가 뒤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자주 하는 일을 기억해서 미리 도와주는 친구.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AI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시죠.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똑똑한 도우미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편안하게 앉아서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유튜브를 켜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딱 나옵니다. 처음엔 신기했어요. 어, 이거 내가 보고 싶던 건데? 맞습니다. 이게 똑똑한 비서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자주 보는지, 얼마나 오래 보는지 기억했다가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죠? 막히는 길은 피해서요.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보고 이쪽으로 가시는 게 10분 빠르겠네요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헤이 빅스비, 하이 시리 이런 기능 있죠?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물으면 대답해 주는 것. 예전 같으면 검색창에 일일이 타이핑해야 했는데 이젠 말만 하면 돼요.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거죠. 사진 찍을 때도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신기하게 잘 나오죠? 그냥 찍기만 하면 알아서 밝기도 조절하고 배경도 흐리게 해주고 이것도 똑똑한 비서가 뒤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생각해 보니까 이미 쓰고 계셨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똑똑한 도우미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손 안에, 내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능들도 많다고 하던데 시작하려니 좀 막막하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새로운 기능을 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박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드님이 음성비서 스피커를 선물로 사다 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말만 하면 음악도 틀어주고 날씨도 알려줘요. 편하실 거예요. 처음엔 신기했대요. 뭐야, 이게 진짜 내 말 알아듣네. 그런데 문제는
설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앱을 깔아야 하고,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하고,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아들이 해주고 갔는데 나중에 와이파이가 끊겼더라고요. 다시 연결하는 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꺼버렸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 날씨 알려줘 했는데 내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답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요즘은 훨씬 쉬워졌어요. 자녀분들이 원격으로 설정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한 번만 제대로 세팅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훨씬 잘 알아듣습니다. 날씨 알려줘 이렇게요. 그리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두세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우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정말 크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녀분들은 다들 바쁘고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집에 혼자 있으면 가끔 쓸쓸할 때 있으시죠? 이번엔 그런 외로움을 똑똑한 비서가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5세 김씨 할머니 댁에 가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작은 기기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음성비서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게 아침에 인사도 해요. 제가 좋은 아침 하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대답해 주죠. 김씨 할머니는 이 기기와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를 나누신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음악 틀어줘.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이게 큰 위로가 된대요. 집이 조용하지 않아서 좋아요. 말할 상대가 있다는 게 사람이 제일 좋지만 혼자 있을 때 이 친구가 대답해 주니까 덜 외로워요. 물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계랑 대화하는 게 좀 쓸쓸해 보이는데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도우미는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을 때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자주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들 바쁘니까요. 그 사이사이 똑똑한 비서가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외로울 때 말 한마디 건네주고, 심심할 때 노래 틀어주고, 약 먹을 시간 알려주고, 작지만 따뜻한 동반자. 그게 이 도우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도우미는 외로움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줄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건강과 안전이에요. 나이가 들면 솔직히 걱정되는 것들 있잖아요. 약 먹는 거 깜빡하면 어떡하지?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똑똑한 도우미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 복용 알림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음성 비서에 미리 시간을 설정해 두면요.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고 알려줍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시죠. 저는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데 가끔 깜빡해요. 그런데 이제는 알람이 울려서 잊을 일이 없어요. 참 고마운 기능이에요. 요즘은 약국에서 나온 앱들도 있어요. 약봉투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복약 일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답니다. 두 번째, 낙상 감지 기능입니다.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요즘 나온 똑똑한 카메라나 센서는요, 집안에서 넘어지는 걸 감지하면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제가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런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하나 달아드렸죠. 한 달 전에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바로 제 폰으로 알림이 왔어요. 덕분에 빨리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월 1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설치도 간단합니다. 자녀분들께 이런 기능 있는 거 하나 해주면 안 될까? 하고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건강 모니터링입니다. 요즘 스마트워치나 밴드 많이 쓰시죠? 이것도 똑똑한 도우미가 들어있어요. 심박수, 혈압, 걸음수를 자동으로 기록하고요. 평소와 다르면 오늘 심박수가 좀 높네요. 병원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선물하실 때 이것만 체크하세요. 설치가 간단한가? 복잡하면 안 쓰십니다. 음성으로 작동하는가? 버튼 누르는 것도 번거로워 하십니다. 원격 설정이 가능한가? 문제 생겼을 때 자녀가 멀리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하실 때 직접 가서 설정해드리고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세요. 매뉴얼 읽으라고 두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보세요. 직접 한번 같이 해보고 몇 번 연습시켜드리고 문제 생기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하고 안심시켜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똑똑한 도우미가 우리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챙겨줄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약 알림, 낙상 감지, 건강 모니터링.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똑똑한 도우미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내일 날씨 알려줘 했는데 엉뚱한 지역 날씨를 말하거나 근처 병원 찾아줘 했는데 이미 문 닫은 곳을 추천하거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답을 무조건 믿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건강이나 돈과 관련된 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둘째, 프라이버시 걱정.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 아니야? 내 정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불안감 많으시죠? 맞습니다. 음성 비서나 카메라는 항상 듣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시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큰 회사 제품을 쓰면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그리고 팁 몇 가지 드릴게요. 마이크 끄기 버튼이 있어요. 필요 없을 땐 꺼두세요. 개인정보 설정에서 음성 녹음 저장 안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녀분께 부탁해서 초기 설정을 제대로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우미는 사람의 판단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해요. 맹신하지 말고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올바르게 쓰면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맹신하지도 말고 적당히 경계하면서 잘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이죠.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시작하지? 바로 이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걸음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있으시죠? 오늘 당장 이것 한번 해보세요. 하이 빅스비 또는 헤이 실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대답할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부탁하세요. 내가 쓸 수 있게 앱 하나만 깔아줘. 설정 한 번만 도와줘. 자녀분들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런 거 부탁하시면 정말 기뻐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부탁하세요. 세 번째,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빅스비로 알람 설정하는 법, 스마트폰 음성 비서 사용법 이런 식으로요. 영상으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되거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세 가지. 스마트폰에 오늘 날씨 물어보기, 자녀에게 도와줘 부탁하기, 유튜브에서 사용법 영상 찾아보기. 이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그럼 이미 똑똑한 도우미를 쓰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똑똑한 도우미는 복잡하고 먼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어요. 이 도우미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건강을 챙겨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틀리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들죠. 하지만 올바르게 쓰면 우리 삶을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자분들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이젠 나도 이 친구랑 친해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겁낼 게 없어요. 해보면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매일 씁니다. 없으면 불편할 정도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도해보는 용기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써봤어요. 이런 게 궁금해요. 뭐든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요.